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7명, 또 구조자 7명, 또 실종된 사람이 9명이나 이르는데 우전열 차장, 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현재 지금 외교 당국이 확인한 이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탑승객은 총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7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현재 19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총 탑승객은 34명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30명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나갔던 한국인 인솔자가 1명 있었고요. 네. 현지 가이드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 1명, 그리고 한인 사진작가 1명, 이렇게 이제 한인이 33명 있었던 거고 현지 이제 유람선 운행을 맡았던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선장 1명, 이렇게 34명이 타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걸로 봐서는 20대에서 40대 한인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탑승자의 나이대는 지금 50대에서 6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령자가 71살,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탑승객이 2013년생, 그러니까 6살 여아가 1명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이 가족 단위 관광객 모임이었는데 예. 한 9개 그룹 정도가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서 지금 이 여행을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헝가리는 유럽에서 워낙 야경을 보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발생 시각을 보면은 현지 저녁 9시거든요. 그럼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탔다고 봐야겠네요. 사고가 난 시점이 현지 시각으로 9시 5분, 오후 9시 5분쯤이었어요. 일몰이 되고 이제 야경 감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가 이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이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개의 도시가 이제 합쳐진 도시인데 야경을 보려고 이제 이 유람선에 타서 야경을 양쪽 이제 양안에 야경을 보려고 배를 출항시켰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지금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전해졌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지금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큰 배가 굵은 빨간색 테두리로 보이는 큰 배가 앞에 있는 정말 작은 배를 추돌하고 저렇게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저 큰 크루즈선이 앞에 있던 작은 여객선을 이렇게 들이받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아마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선체 길이가 한 27m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 저도 저 여행을 가서 그만한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 장소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한국인 우리 관광객들이 탄 것보다는 아마 5배, 6배 정도는 큰 어떤 유람선이 뒤에서 추돌한 것 같아요. 네, 190명 정도가 타는 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순식간에 뒤에서 이렇게 추돌하게 되면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CCTV 영상을 보면 이 다뉴브강 이 수로가 크고 작은 유람선이며 크루즈가 끊임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항로가 얽히면서 복잡하게 좌우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이제 방향을 틀면서 이동하는 모습인데 야간이었고 지금 운행 경로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 날씨를 좀 살펴보면요. 27일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수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요.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현지 시각 29일 밤 9시 5분쯤에 사고가 났는데 이때도 이 부다페스트 일대에는 비가 왔었고 이틀 전부터 현지 날짜로 이틀 전 27일부터 이미 비가 계속 많이 와서 다뉴브강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량도 되게 많고 유속도 상당히 빠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고 시점에서도 비가 왔다니까 유람선 운항에 아주 좋은 기상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CCTV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고 당시에도 유람선과 크루즈가 아주 복잡하게 이 다뉴브강을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외신 영상 들어오는 걸 보면 구조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도 계속 비가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구조 작업에도 지금 우호적인 기상 여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다페스트가 한국보다 7시간 정도 느리거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전 한 6시 42분, 40분을 조금 넘겼을 것 같은데 동이 트고 있다고 하니까요. 구조 작업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에 타고 있던 33명의 한국인 중에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고요. 실종자는
19명입니다. 사고가 난 현지 시각이 사고 당시에는 밤 9시였기 때문에 워낙 깜깜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중 수색은 당시에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한 오전 6시 40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날이 이제 동이 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중 수색은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잠수사가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게 어둠이죠. 어둠 때문에 뭘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다행히 당시에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하고 있던 제작진이 그것을 비춰줬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 잠수사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CCTV 영상도 함께 보셨지만 강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맞습니다. 한강보다도 좁다고 하는데 그 좁은 강에 수많은 유람선들이 무질서하게 다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많이 다닌다래요. 뭐 지금 의원님 갔다 오셨다는데 네.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따르면 배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거기가 이제 강폭도 좁은 데다가 그다음에 또 삼각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저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평소보다도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그 유역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 다니던 곳으로 배가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바람이 불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저 큰 배가 저 유람선이 사실은 과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통제를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에 가는 우리 그 관광객이 탄 배를 지금 들이받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거 뭐 트럭이 말이죠. 트럭이 그냥 승용차를 받은 것과 똑같은 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이렇게 침몰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침몰한 우리 유람객이 뭐 정박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맞나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여행사가 밝힌 바로는 정박 중인 유람선을 커다란 크루즈가 부딪히면서 침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행사 쪽에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람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렇지, 정박을 길에 하는 게 있는 보이죠, 지금 저기. 보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돌아오는 유람선을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외교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보는 헝가리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인 관광객 다수가 사망하고 실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뭐 차관급 인사가 나와서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만 비가 온 게 아니라 이 부다페스트에 비가 온 게 거의 한 달 정도가 비가 왔다고 그런 것 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수위도 많이 불고 유심도 빠르게 오고 거기다가 이제 수온까지 낮으면서 구조 작업이 지금 난항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박돼 있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끊어졌잖아요. 줄이 끊어졌다고 하면 배가 떠내려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중 안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여기서 1년 전에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탔던 분께 현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그 관광 코스는 야간에 유람을 해야 한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어두워진 이후에 유람을 하게 됩니다. 예, 보면은 뭐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대회를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충돌 가능성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유람선에 탑승하는 순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명조끼라는 게 아예 구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구명조끼도 있지도 않고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착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 불안해서 가이드한테 이게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그 가이드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전화를 해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여행사를 통해서 유람선을 탔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형식으로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명조끼가 구비돼 있지 않았다. 구명조끼가 구비된 거를 넘어서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유람선을 타면 한 사람 한 사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죠. 네, 확인도 하죠. 아예 입고 앉아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도 한 2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여기 갔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나온 것처럼요, 이 다뉴브강 이 강폭이 우리 한강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좁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비가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강폭이 물이 부르면 강폭이 좀 늘어나고 수심도 깊어지고 유속도 좀 빨라지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다리가 있어가지고 교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 40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경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요소는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객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고 난 배가 상당히 노후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다 침몰한 배, 하블라이호라고 불리는 이제 배인데, 헝가리 말로는 이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너. 길이가 한 27m 정도 되고 정원이 60명인 배인데 작은 유람선이죠. 관광이나 유람할 때는 한 45명 정도가 타는 구조인데 1, 2층 복층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건조된 시점이 1949년,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거의 70년 된 선박인데요. 물론 1980년대에 엔진을 손을 보고 뭐 구동 계통을 좀 바꿔서 2003년부터 야경을 관람하는 이 관광용으로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워낙 지은 지 오래된 배다 보니까 이 크루즈선과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 상황이라면 이 선박의 내구성이라든지 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법 개정이 돼서 지은 지 한 25년 정도 된 배는 다 퇴역시키고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 당국이 관련해서 어떤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크루즈를 직접 운행하셨던 선장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25년 되면 운항을 못하지. 지금 불구가 그렇게 새로 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쓰던 배들도 다른 외국에서 다 뭐 사가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20년 넘어서 25년이 되버리면은 여기서 사용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는 그런 추세예요.